안녕하세요. 온라인 베이커리의 성공 전략과 비법에 대한 강의를 맡은 데이지 디저트의 김다영입니다. 데이지 디저트는 5년차 납품 전문 베이커리로 300여 개 카페 대표님께 디저트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또 개인 판매도 병행하고 있어서 온라인 베이커리로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베이커리를 더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시죠? 제가 5년 동안 햇섭 공장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초기 자본금이 여유롭지 않아서 5년 전에 공유 주방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 후에 1년 반 동안 차근히 사업을 키워 햇섭 공장을 차렸습니다. 햇섭 공장을 운영한 지는 3년 차가 되었고, 현재는 직원 10명, 파트타이머 6명과 함께 회사를 키워가고 있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사장님들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주변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 관련 조언을 구할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필요한 지식이나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런 강의를 듣거나 관련 서적을 통해서 배우고 또 내 사업에 접목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운영하면서는 이런 강의를 듣는 시간도 너무 귀중하잖아요. 귀한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만큼 이런 질문을 갖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 내 사업에 적용시켜 볼 노하우가 있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내 사업체를 돌아보는 계기, 또 예비 창업가라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온라인 베이커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제 데이지 디저트의 노하우가 담겨 있어요. 창업을 한다는 게 큰 투자금이 필요하고 또 그 도전을 하는 데 있어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저의 경험담을 담았습니다. 챕터 3에서는 예비 창업가를 위한 온라인 베이커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창업을 준비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볼게요. 저는 데이지 디저트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때를 돌이켜보며 준비했습니다. 챕터 4에서는 온라인 베이커리 사업을 키워가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저는 창업을 시작하고 첫 3개월 월 평균 매출이 5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게 맞나? 내가 너무 준비 없이 시작했구나. 많은 자책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제가 극복을 했으며 지금의 연매출 13억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담아봤습니다. 챕터 5번째에서는 데이지 디저트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담았는데요. 마케팅으로 고객을 모을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판매로 연결시키는 핵심은 운영 시스템이더라고요. 운영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문을 많이 받아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2주 만에 800명에서 22,000명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시스템을 더 강화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에서 정답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에 맞게 꾸준히 변화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 풀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의 답을 조금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업이라는 큰 도전을 꼭 성공적으로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데이지 디저트의 대표 김다영입니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베이커리와 오프라인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창업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운영을 위한 지식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 3에서는 온라인 베이커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온라인 베이커리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게 아닌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을 보내드리는 게 온라인 베이커리입니다. 온라인 베이커리라고 하면 저처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B2B가 있고 개인에게 판매하는 B2C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B2B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B2C 사업을 하시려면 즉석 판매 가공업으로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식품 제조 가공업은 즉석 판매 제조업과는 다르게 햇섭이라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인테리어와 각종 관리 서류들을 준비한 후에 햇섭 인증을 받으셔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납품을 하게 되면 투자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 개인 판매로 시작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사업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면 개인 판매와는 다르게 정기적으로 대량의 제품을 판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확장에 있어 납품을 목표로 하는 것 또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온라인 베이커리 창업의 장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온라인 베이커리 창업의 장점은 명확한데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고객의 단위를 전국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상가를 알아보신 분이라면 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역에 따라, 상권에 따라, 또 층수에 따라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는 천차만별인데요. 온라인 베이커리는 그 요소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고정비를 적게 투자해 시작할 수 있어요. 임대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또한 최소한으로 줄여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고객에게 예쁘게 보여지는 인테리어보다는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효율만 따져 인테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베이커리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당연히 적게 들겠죠? 두 번째는 내 고객의 단위가 내 상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내 타겟층이 중심이 되겠지만 온라인 마케팅만 전략적으로 한다면 서울에서 운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산에 있는 분, 강원도에 있는 분이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 사업체가 존재하는 것조차 고객이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 관련해서는 챕터 4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창업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작정 상가부터 계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시그니처 제품을 결정해야 하는 건데요. 고객이 내 브랜드를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제품을 생각했을 때 내 브랜드가 떠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내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그 제품이 생각나야 합니다. 데이지 디저트의 시그니처 제품은 바스크 치즈케이크인데요. 그래서 치즈케이크를 보면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한다면 브랜드의 정체성을 잡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꼭 시그니처 제품을 결정해 주세요. 시그니처 제품을 결정하는 방법은 먼저 시장성이 좋은 제품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SNS의 컨텐츠 양과 실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그니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잠재 고객과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개발하는 과정과 내가 먹어보고 완성해가는 과정, 또 지인들에게 테스트를 요청해 보는 등 그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어 창업 전부터 고객을 모으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그니처 제품도 만들었고 잠재 고객들도 많이 생겼다. 그때 상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창업하고 몇 년간은 시간을 오롯이 사업에만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상가를 구할 때는 본인의 자택과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저렴한 곳이 좋습니다. 같은 동네여도 부동산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달라서 여러 부동산에 문의를 주시는 게 좋아요. 상가의 크기는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에 따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가를 보러 가셨을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냄새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곳인지, 또 전력이 충분히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시공해서 증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1층이 아니라면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상가를 결정하셨다면 해당 관할구청에 전화해서 해당 상가의 용도가 받고자 하는 허가를 받기에 알맞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인테리어 업체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인테리어 업체를 결정할 때에는 내가 시공을 원하는 세부 사항들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업자가 견적을 내는 것은 어렵겠죠. 그럴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자가 보수적으로 비용을 비싸게 잡거나 저렴하게 견적을 잡고 추후에 추가 비용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견적을 받기 전에 도면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수도 위치, 바닥 자재, 벽 자재, 전기 증설량 등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고 견적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한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결정하시고 상가를 계약하시면 되는데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달 정도는 인테리어 기간으로 잡아요. 그 기간에는 판매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셔야 하는데요. 영업신고와 각종 서류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작성 등 인테리어가 끝나면 바로 생산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의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 또한 SNS로 공유해서 고객을 추가로 유치해야 되는 건데요. 인테리어 끝나고도 6개월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고객님이 사업을 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해요.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면 좋을지 한번 배워볼게요. 온라인 베이커리의 특징은 내가 만든 곳에서 고객이 제품을 가져가는 게 아닌 유통 과정을 거쳐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창업 준비에 앞서 그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제품을 결정한다면 내가 보냈을 때의 제품의 퀄리티와 고객이 받았을 때의 제품 퀄리티 차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판매율이 떨어지겠죠?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은 유통 과정에서도 제품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가인데요. 파손이 되거나 모양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맛과 질감도 변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저의 사업 초기 제품은 팔미에였는데요. 저는 달달하고 바삭한 팔미에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니까 고객들도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결정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삭한 식감의 제품을 택배로 보내니까 아무리 에어캡으로 감싸도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도 많았고 무엇보다 후기에 망가진 포토 리뷰뿐이니까 판매율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테리느를 개발 중인데요. 식감 때문에 개발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제품을 개발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름에도 이 제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질감이 너무 부드러운 제품을 고객에게 보내면 보냉제를 많이 넣더라도 여름에는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보내도 제품의 퀄리티가 유지되는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판매를 할 때에는 부드러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선선하거나 추운 계절에만 판매하고 있고 그 외에 단단한 쿠키나 버터바류는 여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 단계에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느 제품이든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베이커리 창업 시 유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식품을 판매할 때는 식약처와 구청에서 권고하는 법적인 사항도 명확히 인지하고 지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납품을 정식으로 하려면 필수로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썹 인증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최근 즉석 판매 가공업에서도 납품을 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하지만 당일 생산한 제품을 받아본 사업체에서 당일 판매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 표시사항 부착인데요. 식품을 판매할 때는 그 제품에 알맞은 표기사항을 제품마다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시 기준에 알맞는 정보를 모두 넣어 제조일자를 기입한 후 제품을 유통해야 합니다. 또 부착하는 표시사항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에도 표기를 해야 하고 원산지도 기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상세 페이지를 작성할 때 우리 업장에서 만들었으니까 국내산, 특정 지역을 기입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때는 상세 설명의 표시라고 작성하여 소비자들이 상세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가품질 검사인데요. 해당 검사는 생산하는 제품이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식자재로 만들었는지 검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따로 있는데요. 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제품을 만드실 예정이라면 주기에 맞게 검사를 받아 결과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에 관한 법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위생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그때 자세히 공부하셔서 운영하실 때 꼭 지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온라인 베이커리 차별화 전략에 대해 배워볼게요. 온라인 베이커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미리 주문을 받아 고객에게 보내드린다는 점인데요. 일반 오프라인 매장은 내가 정한 제품의 수량을 매일 만들어 진열해서 판매를 하지만 온라인은 주문이 들어온 제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생산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베이커리는 온라인에 홍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마케팅이 훨씬 중요합니다. 2년 반 전에 데이지 디저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800명 정도였는데요. 마케팅 공부를 하고 컨텐츠를 한 달간 집중적으로 만들었어요. 유튜브 영상은 주 2회, 인스타그램 릴스는 하루에 1개에서 3개를 업로드했더니 2주 만에 팔로워가 2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매출도 3배가 증가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지금까지 계속 만들었던 같은 제품이어도 인기도에 따라 판매량이 확연히 늘 수 있구나 체감을 했어요.
그 계기로 인해서 마케팅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또 흥하게 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콘텐츠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내용과 컨셉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이후로 마케팅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요. 그 노하우는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릴게요. 고객이 내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보다가 제품을 구매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 포인트가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온라인으로 소비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구매로 이루어지는 제품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콘텐츠를 통해서 봐왔던 제품이거나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나 궁금증이 있을 때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매 제품을 경험했을 때 품질도 좋았다라고 하면 여러 번 재구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케팅은 쉽게 말해 나와 내 제품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브랜딩은 내가 어떤 브랜드인지 느껴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브랜딩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의 내용의 구성이나 분위기나 말투까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와 내 제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마케팅을 시작해야 되는 건데요. 이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내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 고객은 언제 내 제품을 소비하는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가? 또 내 사업 스토리는 무엇인가?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통해 내가 어떤 컨셉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갈지, 내 제품의 패키지를 어떻게 할지, 글의 문체는 어떻게 할지 다양한 요소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특히 초기 사업체일수록 제품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게 아닌 이것을 만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영상 컨텐츠에 제품을 만드는 영상에 우리의 스토리를 음성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데이지 디저트의 상세 페이지 또한 저희의 가치에 맞게 변경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의 제품이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과 먹는 연출 이미지와 혼자만의 시간을 더 기분 좋게 보내는 연출로 이미지 촬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만 했었는데요. 변경을 하고 난 뒤에는 리뷰의 내용도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공감하셨는지 상세 페이지에 담았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제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작정 콘텐츠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내 브랜드를 고객에게 알려보세요. 콘텐츠로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콘텐츠를 만든 후에 다양한 SNS에 업로드를 하는 건데요. 또 그 콘텐츠를 본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구매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콘텐츠를 올린 후에 아래 글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일정을 공유드려서 자연스럽게 구매 링크로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다양한 창구에 콘텐츠를 올리다 보면 유난히 더 잘 노출이 되고 성과가 좋은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1개에서 2개 정도 SNS에 집중을 해 유지 관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초기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이 3가지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렸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성과가 좋아서 더 집중적으로 콘텐츠를 올렸어요. 그렇게 팔로워를 많이 만들고 나서 다른 채널과 연결하니까 다른 채널에서도 성과를 내는 게 쉽더라고요. 마케팅을 통한 구매 확보도 있지만 구매 창구를 다양화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스와 같은 다양한 쇼핑몰에 입점해 노출률을 높이는 거예요. 또 팝업 스토어와 같은 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해서 그 스토리를 콘텐츠로 만든다면 고객들의 궁금증을 자극해 판매율을 높일 수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에는 최대한 방대하게 씨앗을 뿌리고 수확이 되는 곳에서 열매가 자랄 수 있게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온라인 베이커리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면 관리를 통해 나온 데이터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체계적인 관리란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 틀을 만들고 관리하는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관리 중에서도 식재료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식자재 발주 관리를 위한 첫 번째는 우리가 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리스트업하는 거예요. 엑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위치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돈이 잘 되어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입고시 선입선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오픈된 제품은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라벨 스티커에 내용을 기입해 관리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발주 주기를 정하는 건데요. 식자재 매입 주기를 적게 가져가야 회계 관리도 편하고 재료 주문으로 인한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저는 식자재 주문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기 구매가 가능한 것은 정기 배송으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주기를 정하려면 업장은 저장 공간을 파악해 각 제품별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소진될지를 고려를 해서 표를 만들면 되는데요. 해당 표에는 제품명, 단위, 현재 재고, 최대 재고 보유 가능 수량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 표 작성 시 위치별로 구분하면 재고 파악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재고 보유 가능 수량을 기입하는 이유는 직원이 주문 수량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식자재 발주도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판매량에 따라 구매 주기를 짧게 줄이거나 늘려야 될 때가 있으니 해당 관리표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은 식자재 매입과 관리인데요. 식자재 매입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매를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발주 권한을 직원에게 준다 해도 매입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자재 공급과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표처럼 식품 유통사별로 구분해 매입가를 기입하고 있어요. 이 표는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유통업체에 가격을 협상하거나 다른 유통업체를 찾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말에는 제품별 식자재 원가 파일에 업데이트된 매입가를 넣어서 변동된 식자재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식자재 비용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수록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베이커리 사업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시죠? 제가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생각하는 성공적인 운영이란 마케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것, 그게 성공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나의 부족한 점을 인지해 성장 속도에 맞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과 직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사업 초기에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을 했는데요. 내가 중심이 되니 고객의 마음을 잇는 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성과도 나지 않고요. 하지만 답은 늘 고객에게 있더라고요.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결국에는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제품에만 매몰되는 게 아닌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업에 적응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릴스를 만들 때 어떻게 기획하시나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특히 기획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데요. 기획 단계에서 내가 고객에게 말하고 싶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끊임없이 고객이 나를 통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요. 그래야 그 릴스 하나에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그 영상을 통해 좋은 관계를 이뤄 구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유자 파운드 케이크를 만드는 영상에 어릴 적 추억을 연결시켜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공감의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릴스를 기획할 때 이 영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드릴까를 많이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릴스로 성과를 높이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에 대한 대답인데요. 같은 영상이어도 다음 요소에 따라 노출률의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업로드 시간인데요. 저는 퇴근 시간대에 팔로워 유입이 가장 많은 6시에 업로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기 상승 음악을 사용하는 건데요. 인기 음악에 따라서도 알고리즘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1만 개 이상 릴스로 만들어진 음악을 필수로 넣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주제 추가인데요. 릴스 업로드 시에 영상의 주제를 3가지 추가하는데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계정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디저트, 베이킹, 케이크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번 강의를 통해 내 사업에 접목시킬 것들을 한 가지라도 꼭 적용해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지 디저트의 김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